조국 혁신연구원장 사면복권 된 이후에 최근에 나와서 이제 2030 남성 극우화 이게 이제 하나 또 이슈로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또 이 문제로 같이 또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 이 2030 남성 극우화 조국 그 원장은 왜 이 문제를 꺼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출소해서 나왔는데 네. 2030 청년들이 공정에 민감한 세대가 받아들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2030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를 온라인상에 본인 페이스북에 뭐 링크 형태로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던 게 화근이 된 거죠. 네. 그거를 또 이준석 대표가 받은 거고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뉴스의 중심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 여기 있어. 이걸 서로 치고받고 하기 위한 같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금 아까도 추미애, 나경원 이 두 분이 정말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다음 정치적인 그 노선을 생각하면서 보여주기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특검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당에서의 뭔가 움직임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개혁신당도 요즘 좀 조용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뉴스에서 약간 밀린 분들이 이런 좀 뒤에 있는 격가지 이슈를 가지고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뉴스의 끝자락을 장식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흐름이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좋지 않냐면요. 이제 이슈를 만들고 정치인이 주목을 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반박이 나온 거예요. 네네. 하나가 이제 한국리서치가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뭐 여기서 같이 조사를 한 건데 질문들을 주고 그러니까 뭐 7가지를 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를 보고 이제 극우화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조국 원장이 공유한 근원이 거기 있군요. 예. 그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 이를테면은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뭐 동일한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는 없으며 각자의 능력 차이가 당연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동의를 하면은 극우인가? 라에 대해서 저는 이거 자체가 사주기 때문에 약간 동의가 안 되고 좀 약하다. 예,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강경 우파 성향이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극우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이때 보면은 전체 국민의 응답자의 남성은 24%, 여자는 19%가 극우에 해당된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렸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33, 여성은 22. 그러니까 전체 국민은 남성은 24인데 20대는 33이니까 높죠. 많다.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67%는 극우가 아니잖아요. 20대 남성도.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평균보다 24%보다 높으니까 좀 더 극우화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해가지고 2030의 극우화라는 거를 이렇게 아젠다로 삼을 일인가? 첫 번째 이거에 오독이 좀 있다. 저도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그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보편 정당으로서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체성 정당이나 뭐 원이슈 파티 뭐 이런 데들 보면은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젠더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전에 여성의당이라든지 사실은 개혁신당도 지지율 3%를 못 넘는 이유가 우리는 개혁을 얘기해요. 미력을 얘기하지만 여기는 2030 남성정당이에요. 그냥 이준석 당이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민주당이 비워둔 좌파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이슈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2030하고 싸우겠다? 이거는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싸우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보편 정당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체성 정당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잘못된 전장에서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싸우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중하셔라. 이거는 진짜 제가 여전히 이제 자중하라.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조국 혁신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런 이유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마이너스다. 이번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 2.5%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12주 사이에 최저였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지지층이 집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국 대표가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에 국민통합 얘기하면서 조국 대표를 빼준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이분은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었지 국민통합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는데 네. 나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이 특히 지금 2030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분열을 뭐 어쨌든 정치하겠다는 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내심 속으로 좋을 것 같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으로 딱 보이는 대선 주자가 아직 없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은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고 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서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까 합당을 했을 때 뭐 당대표가 정청래냐 조국이냐 얘기했을 때 어떠한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인지도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는 조국 대표가 저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국이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국민통합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동안의 조국 혁신당이 보여줬었던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었던 더 민주당보다 강경했던 모습들 이것과도 저는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망한 지지층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대권 주자로 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국은 결국에는 이쪽에 대권 주자가 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메시지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패착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윤석열, 김건희 안 변한 거 보십시오. 조국 대표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절제는 할 수 있다. 변하는 거는 힘들지만은 절제는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좀 사고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